서는 국민 여러분의 국내 여행이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봄철을 맞이해서 지역을 살리는 착한 여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준비한 국민 여행 활력 3종 세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력 프로젝트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반값 여행 사업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 대상 지역은 16곳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인기가 높은 강원도 영월군을 비롯해서 반값 여행을 최초로 시행한 전남 강진군, 그리고 경남 하동과 전북 고창, 충북 제천 등 봄에 여행하기 아주 좋은 지역들이 참여합니다. 지원 내용은 개인당 최대 10만 원이고요. 가족분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3인 가족은 최대 30만 원, 4인 가족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분들이 2인 이상 단체로 묶어서 신청할 경우엔 최대 2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겐 특별한 선물이 또 있습니다. 청년들은 여행을 많이 다니시라고 최대 14만 원의 한도 안에서 여행 경비의 절반의 20%를 더 얹어서 70%를 돌려드립니다. 이 제도는 다음 주인 4월 첫 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니 해당 지자체 누리집을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민 여행 활력 프로젝트는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반값 휴가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떼고 근로자는 20만 원을 부담해서 총 40만 원의 자금으로 국내 지역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10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미 7천여 개 기업에서 9만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용 중입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력 3종 세트 마지막은 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 가는 봄입니다. 4월부터 5월 말까지 약 200여 개의 기관들과 협업해서 교통, 숙박,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42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철도 여행을 가시면 철도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요.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면 1인당 5천 원 상당의 포인트도 지급합니다. 아울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숙박할 경우 최대 7만 원의 숙박 쿠폰도 배포할 예정이니 올 봄에 본격적으로 여행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부처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역을 살리는 착한 여행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함께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네요. 그런데 문체부 장관님, 네. 약간 섭섭한 게 하나 있는데, 왜 반값 여행 지역에 내 고향 경북은 없는 거요? 그 청양산 좋아요. 네. 주황산 이런데 경상도도 없어요. 제가 신청 안 했어요? 가지고 두 달 전에 관광공사 잠깐만 먼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원래 20곳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요. 신청한 곳이 20개 지방자치단체고 지방정부 신청을 안 했어요? 네, 저희가 6억을 대면 각 지방자치체는 14억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있는 곳들이 인구 감소 지역인데 예산이 형편이 되는 곳이 지원을 하셨고요. 나머지 4곳은 이제 가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못해서 네. 할 말이 없네. 두 달 전에 관광공사 사장을 찾아뵙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때 장관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신청이 없었습니다 해서 제 바로 연락을 해서 다음 기회에는 꼭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요? 경상북도하고 안동시에. 안동시에. 안동 자꾸 챙기는데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진군에서 이미 했을 때 들어간 돈 대비 한 10배 이상의 그렇죠. 생산 유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지역 상품도 많이 사고.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좀 잘 정착이 되면 내년에는 더 크게 확대할 예정이어서 그때 또 가을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추가 모집해가지고. 네. 예산이 얼마예요, 그게? 지금 국비로는 6억, 한 곳에 6억씩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예요, 총 예산이? 20곳, 총 예산은 200억입니다. 저 좀 이번에 좀 늘려주시죠, 기획예산처 장관님. 추가로 한번 좀 더 하게. 그리고 내가 보니까 반값 휴가가 이게 아까 뭐 신청해 주세요 장관님 그랬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10만 명인데 벌써 9만 명이 있다는데 지금 네, 이제 여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하고 있어서 오늘 이 방송 보고 난 다음에 해봐야지 그러면 내가 다 없어졌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책임을 주세요. 장관님께서. 늘려야 될 것 같아 이게. 예. 어차피 우리가 지방 주도 성장 또 지방을 살리기 균형 발전 이런 걸 하니까 사실 이게 다 지방이 혜택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 200억 이거. 좀 이번에 추경에 좀 대폭 늘려주도록 읍소드립니다. 그리고 그 경북도 좀 어떻게? 네,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뭐 지방을 살릴 수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행안부에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그 인구 감소 지역 89개 이 시군이 있는데요. 거기를 여행하는 경우에 이 코레일하고 소카하고 이렇게 그 협약을 해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주시기 그러게 바랍니다.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먼저 마지막으로 요기 관련해서요. 예, 지방으로 가는데 지방에서 이 돈을 쓰게 되는데 예, 그건 바람직한데요. 이 자체가 지방 우대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 신청이 이제 내가 보면 경합될 것 같아요. 상당한 혜택이잖아요. 20만 원 내면은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반값 휴가도 있고. 근데 이거 할 때 대상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방 우대는 왜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노동자들이라고 해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있는 노동자들이 좀 더 혜택을 받게 설계돼 있었어야 되는데 예,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예, 챙겨. 그쪽은 좀 추가해 주든지. 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어쨌든 재정 집행과 정책 결정에서는 지방 우대를 기본 마인드로 장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정책 결정에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아예 의무적으로 하게 한 칸을 정책 결정할 때 칸을 넣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심사했는가? 지금은 성평등 관련된 건 있죠. 정책 결정할 때 그 체크 항목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성평등 성영향 평가 했느냐 이게 있는데 지역 균형 이것도 하나 넣어서 체크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책 결정할 때. 뭐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저기 이런 건 누가 담당하죠? 행안부에서 행안부가 합니까? 기획재정 아니 그게 아니고 재정경제부의 문서 형식의 정책 결정할 때 프로세스 중에 하나로 이게 지방 균형 발전에 관한 정책 점검을 했냐? 지금 성평등 영향인가 뭐 그건 성별 영향 평가입니다. 영향 평가 있잖아요. 네. 그거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네. 했는지 아닌지 반드시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 칸 하나를 더 넣어서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했나를 넣자고요. 네, 제도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성평등 영향 평가 옆에다 한 칸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대통령 말씀드린 김에 그 네. 관심이 컸던 그 BTS 아. 광화문 공연 관련해서 짧게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 대비 다 나오는데 뭐. 뭐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났고요. 자꾸 뭐라 그러던데. 네. 그 현장에 모인 관중 규모가 이제 저희가 예측할 때는 안전 관리를 위해서 최대치로 예측을 했었는데 제한을 해서? 네, 적었습니다. 하지만 생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이목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점에서는 국가 브랜드 네. 차원에서도 또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잘 살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홍보에는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관광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전쟁 국면이기도 하지만 이제 1월 광화문으로 많이 오겠죠. 네, 작년 대비 1월 늘었는데 2월 더 많이 늘었고요. 3월이 또 더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3월에 31% 정도 작년 대비 아. 늘고 있는데요. 외래 관광객이요. 어.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10대와 20대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평균보다도. 그래서 이런 어떤 K컬처의 확산에 따른 외대 관광객의 유입이 네.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BTS 공연은 이제 광화문 홍보에다가 대한민국 홍보에서는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기획 잘해서 잘 진행하셨습니다. 뭐 행안부나 관련 부처들도 고생했습니다. 그 안전 문제 잘 챙겨서 사고 수해서 잘 됐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제 부처 협조 사항입니다. 모두의 AI를 위한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에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모두의 AI를 위한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언급하셨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일부 전문가들의 기술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한글이나 산수처럼 일상에서 배우고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 누구나 AI의 유용성을 체감하고 일상에서 AI를 쉽게 접근하여 활용하실 수 있도록 모두의 AI를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기정통부, 교육부, 노동부 등 13개의 부처가 전국민 AI 교육과 접근 기회 제공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잠시 참고 이 자료를 봐주시면요. 그 대통령 그 자료 큰 자료 A3 자료가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전 계층이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 이행 과정은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촘촘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범부처 약 6,80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올해 500만 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2030년이면 3,300만 명 이상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모두의 AI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국민 AI 경진대회는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우리 사회의 AI 활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200만 명 이상 국민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일반 국민, 학생, 연구자, 취약계층까지 참가 대상을 세분화해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대통령님도 참석 가능합니다. 실력 들통나면 어떡하려고. 네, 1등 하셔도 여기 계신 분들은 상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금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네, 특히 그 대회 전 과정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AI 서비스도 사용하도록 해서 이번 대회가 국산 우리 AI의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대회를 통해서 발굴된 우수 성과는 실제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등과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소관 채널을 통한 홍보 그리고 수상자에 대한 취업, 창업의 지원에 대한 협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경진대회는 지금 재경부와 국방부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타 부처에서도 관심 갖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인 3월 26일에 이제 개막식을 합니다. 11월까지 대회가 운영되고 12월에는 우수 성과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모두의 AI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소위 소버린 AI 개발 상황은 어떻게 돼가요? 지금 1차 평가가 끝났고 5개 기업이 모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AI 지표에서 모두 그 기준 이상을 통과했고요. 지금은 또 이제 자원을 좀 몰아줘야 되다 보니까 3개사가 지금 3개 팀이 경쟁. 지금 4개 팀이 그렇습니다. 3개 팀이 통과를 했고 1개 팀을 추가 선정을 해서 4개 팀이 준비 중이고 8월 달에 2차 결과가 나옵니다. 아마 2차 결과 때는 1차 결과 때도 예상보다 사실 굉장히 높은 성능을 만들어냈고 2차 결과 때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수준에 굉장히 좀 근접하게 성과가 나오고 이제는 우리나라 이 서버린 AI를 전 세계인들이
저희가 오픈 소스로 공개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게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제조 AX라든지 다양한 AI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8월 달에 그러면 4개 팀 경쟁하는 4개 팀 중에서 2개로 압축합니까? 3개로 압축합니까? 일단 4개의 결과가 나오고 일단 3개로 다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 경쟁해 나갈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2개의 개 팀으로 정도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든 저희가 사실은 이게 무슨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래 버리는 건 아니니까. 네, 5개 팀, 4개 팀, 이 다 좋은 성과를 만들고 각각의 목적별로 잘 활용하면 됩니다. 특성이 있으니까. 네. 네. 다만 좋은 AI 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 GPU 자원, AI 인프라 자원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도 이제 한번 지금은 전 세계 한 AI 20위권 정도의 저희가 좀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 이제 2차 결과가 나오면 아마 10위권 정도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한번 굉장히 상위권, 10위권 안에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AI 모델을 네.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네. 어제 지원하고 경쟁시키고 버리지는 않고 다 활용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 국민 경진 대회에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경쟁하고 있는 그 AI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미 5개 기업이 1차 결과를 통해서 AI 모델을 만들었고 지금 대중들이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 각 그 컨소시엄별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마 이제 그 모두의 AI 경진 대회를 시작하면서 하나씩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네, 아직은 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AI 수석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 5개 회사들이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학습한 모델을 이미 다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AI에 친숙한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 학생들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모델을 그대로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운영되오니 저 추가로 여기서 광고 한 번만 요새 국무회의 안건 올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다. 그냥 가져오세요. 네, 그래서 누가 또 심사해서 그러는 모양이죠? 아니요. 안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많이 올리셔서 지금 아까 모두의 AI 경진대회 말씀 주셨는데 26일날 그 06시에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열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을 시작합니다. 모두의 창업. 네. 그것도 홍보해야 되는데. 네네. 25일날 그 구윤철 부총리께서 창업 전략회의를 이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17개 그 시도에서 창업가들이 현지에 내려가서 발대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일날 06시부터 시작해서 등록을 받게 되면 이게 처음으로 사업을 공고하는데 공고 단계부터 등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플랫폼에서 보여지게 되는 첫 번째 정부 사업의 공고 방식에 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내일부터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좀 오늘부터 할 걸 그랬네. 근데 안건들이 이제 많으셔가지고 제가 잠깐. 앞으로는 안건 채택이 안 되도록 가져오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무상은 있어요. 그냥 보여주면 되지 뭐. 누가 결정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는 각 부처청에서 자유롭게 하세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쓸데없는 소리 하면 제가 나중에 이렇게 감점하고 올 테니까. 그건 감수하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시죠. 혹시 비공개되기 전에 내가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예. 그 관광 얘기가 나와서 아까 얘기하려다가 빼먹었는데 관광의 첫 단추는 풍광, 자연 환경, 깨끗한 환경. 두 번째는 사람들의 태도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인상, 태도. 그런데 이게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대한민국 깨끗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제가 누구를 면담을 했는데 외국인. 실제로 예를 들면 지방이나 어디 뭘 가더라도 깨끗해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게 지방 정부들의 역할인데 행안부에서 지방 정부들 국토 청결 운동이라면 좀 그렇고
네, 지금 이 환경 정비 이거 상황들을 이게 아마 평가도 어디 있을 거예요. 이거 환경 정비 잘하는데 포상도 하고 뭐 무슨 점수도 매기고 이런 게 있던데 그거 한번 관리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시작하셨던 저 클린 대한민국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마을 이 청결 운동으로 이 저 전환해서 저 전 지역에서 그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어쨌든 체계적으로 좀 네네. 관리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또 얘기했던 건데 저기 해안가에 그 떠내려오는 부유 쓰레기요. 예. 그거 정말 대책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하여튼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누가 보고 하나 해주세요. 해수부서관이에요. 새 장관 오면 시켜야지. 새 장관님 오시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회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단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습니다.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져간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7일에 석유 최고 가격 2차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 해야 되겠습니다. 정유업계도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외환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차량 오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것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대전 대덕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관계부처는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족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노동부 장관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노력하고 있죠. 국회 입법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어요? 예, 거의 다 입법 마무리 단계고요.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작년 9.15 대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것도 지금 몇 달 걸리고 있는데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안타깝게 좀 지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산재 사망사고 일보를 하라고 해서 매일매일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노동부 장관도 알고 있을 텐데 추락 사고가 여전히 많이 있고 공사장 추락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축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왜 이리 많습니까? 네, 축사 개량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많은데 우선 지붕에서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고령자들이고 또 신고조차 안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단체 지방정부하고 협업해가지고 최소한 지붕공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터 안전 지킴이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붕이 무너져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지붕 공사를 한다는 거는 지붕이 약하다는 것이고 약한 곳을 올라가서 대책 없이 그냥 떨어집니다. 어쨌든 그 점도 지붕에 올라가는 사고가 올라가서 떨어지는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특정 유형인데 각별히 좀 뭐 지침을 만들든지 원래 지붕에 올라가는 무슨 작업을 할 때 뭐 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5억 미만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붕 사고 같은 경우에는 축협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공사를 한다는 신고 정도는 해주면은 우리가 어디서 작업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그 근처에 집중적으로 하여튼 그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예. 어쨌든 계속 제가 보니까 지붕에 주로는 태양광 공사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붕 수리하다 떨어지고. 예. 그분들이 또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치명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는 그것도 안전조치를 좀 하면 되는데 지금 주의를 안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아끼려고 하거나
뭐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그 위에 사다리라도 평평하게 깔고 작업하면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트리스라도 제공해가지고 안전보건공단하고 해서 매트리스 같은 거를 제공하고 또 아니면 비용이 안 되는 데는 빌려도 드리고 네.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파악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장면을 보시는 사업자든 아니면 발주자든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떨어져 사망하고 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비용도 그렇고 사업자나 일하는 분들이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건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예. 전에 제가 왜 그 계곡 정비 불법 시설물 네네.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때 뭐 851건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재조사 중이잖아요. 네네. 지금 3월 말까지. 네. 그런데도 아마 누락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네. 대통령이 지금 제가 오늘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요번에 재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실태 조사를 시키고 네. 신고를 좀 한번 받도록 하십시오. 제 SNS에도 아마 이게 지나고 나면 신고를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발견된 데는 표시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어디 갔더니 이거 숨겨져 있거나 은폐되어 있는 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요. 네네.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직자들 전부 다 누락시키거나 이런 공직자와 자치단체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징계를 넘어서서 징계는 당연하고 이거 직무유기거든요. 예. 알면서도 돈은 제대로 조사 안 해가지고 다 누락해 놓은 거는 다 찾아가지고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국무총리실도 국무총리실에 공직기관 감찰팀이 있죠. 그래서 이건 공직 복무 자세에 관한 문제라서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인사 문제인데 우리 그 각 부처청 각 위원회 뭐 위원회는 별로 없겠지만 부처청은 지금 인사는 우리 청와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되 우리 각 부처청의 의견대로 인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건 안 된다 이런 거 외에는 옛날로 치면은 뭐 중간에 꽂아 넣거나 무슨 우리가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는 자율적으로 하되 철저히 하되 제가 그거 보니까 그 상층은 이렇게 좀 기강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질서가. 근데 그게 하부단위까지 제대로 예를 들면 엄정하게 공직 기강이 잡혀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직의 가장 기본은 기강인데 상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잘하고 못하는 건 다음 문제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든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를 안 한다든지 이거는 엄정하게 제재를 해야죠. 인사상 불이익을 주든 징계를 하든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를 하든 그런 걸 좀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잘하는 공직자들을 어쨌든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칭찬하고 표창하고 포상하고 인사상 혜택을 주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뭐 다들 잘하시겠지만 한번 좀 더 챙겨보십시오. 이게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일을 하려면 이게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 기강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혹시라도 좀 누락되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방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반드시 제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불패, 뭐 어떻게 시장이 참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뭐 정치적 이유로 뭐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게 그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어요.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각 부처청이 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하튼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내가 보니까 욕망과 그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게 이제 부딪혀서 결국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죠. 그 여기에 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 비용 부담하면서 이게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각 이제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또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아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입니다. 부동산 투기. 그래서 이거는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죠. 뭐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정위원회 정말 열일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 트위터에도 썼는데, X에도 썼는데, 그 무슨 떡볶이 체인점? 예.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점. 거기서 무슨 바가지를 씌웠다고. 네. 근데 그 제재금이 네. 6억 9천? 어쨌든 몇 억밖에 안 9억이었어요? 그 최대치로 한 거예요? 예, 그 부당이익보다 한 3, 4억 정도 높습니다. 발각된 부당이익보다. 예. 어쨌든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했어요? 제가 최대치인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네. 최대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되는 담합금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 한 번 더 체크해가지고요. 전에 우리가 제재금을 좀 올리는 조치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규정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예.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나중에 소송 들어오고 취소하고 이런 곤란하니까. 예. 그건 하되 제도도 최대한 좀
정비해서 아니, 이런 짓 부정행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서 이익을 뺏거나 이러면 아니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그냥 사회 문화로 그냥 당연히 인식될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뭐 발각되거나 이런 데는 자기가 최대치로 현 법률 시스템이 운영하는 최대치로 해서 엄중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최근에 저기 담합 조사를 아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더라고요. 결과도 아주 잘 나왔고 법무부에서 그 수사팀들 포상이라도 좀 하시죠. 저희 법무부가 그 포상금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 예산 뭐 빨리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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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난해는 아니 포상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저런 소리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지난해는 특활비를 단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는요 특수 활동비를 단 한 푼도 쓰지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예산 부수 조항을 넣어놔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예산표에서 뭐로 해요, 그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법사위에 강력히 요청했는데요. 저희 국민주권 수정은 와서 안 됩니까? 뭐 그것도 일종의 법률이니까 바꾸면 안 되는가? 네, 하여튼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가용한 그 재원들을 좀 만들어가고 적극 보상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부처청이 이게 그 업무를 하려면 포상도 하고 필요하면 뭐 휴가도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포상 재원이 없다고 하는 건 너무 문제인데. 예, 포상하고 관련해서는요,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26년 예산에 이미 지금 25년보다 포상금이 대폭 지금 증액돼 있고요. 얼마나? 그거를 대폭이 얼마예요? 100억 넘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추가된 금액만. 그리고 이거 말고 특별히 또 각 부처 장관님께서 직원들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해주겠대요. 그거 좀 진짜 해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조직 관리를 하려면 뭐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한데 우리는 주로 채찍만 쓰는 경향이 있거든. 쉽거든. 편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조직 운영이 안 됩니다. 자발성이나 능동성, 적극성을 좀 끌어내려면 사실은 뭐 생기는 게 있어야지. 그거는 각 부처청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아니면 이번에 아예 저 추경할 때 조금 증액해서 예.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목적 예비비도 추경에 지금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서요. 포상금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하시는 장관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잘 안 되면 얘기하십시오. 아, 그래요? 약간의 의도가 있어 보이죠? 뺏겼다고 지금 그러신 거예요? 음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하여튼 포상은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애쓰셨습니다. 네, 안건 진행하시죠. 이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회의는 먼저 중동 전쟁 관련 대응 현안을 보고하고 현안 토의와 부처 보고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께서 중동 전쟁 관련 대응 현안을 순서대로 외교부 장관님부터 재경부 장관, 기후부 장관 이어서 해주시는데 참고로 공급망 핵심 품목 수급 관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은 뒤에서 따로 보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시작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하시죠. 네, 최근 중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쟁 25일째입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 중동 상황 전개 양상에 일부 변화가 있어서 그 현황을 최근 동향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관련 48시간 최후 통첩 시한을 오늘 8시 44분인데 제시했으나 어제 저녁 SNS를 통해서 지난 주말간 이란과 적대적인 행위 해소를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면서 이번 주 이란과의 대화 지속 그리고 5일간 군사작전 유예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긴장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란 측은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하는 등 양측 발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충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여부뿐 아니라 각 측의 전략적 메시지 관리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해상 물류 등의 교란이 결합된 지경학적 복합 위기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원유, 가스 등 에너지는 물론 기타 필수 원자재 확보를 위한 각국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제휴공간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상황을 상시에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리스크에 조기 대응하면서 대체 공급선을 발굴하는 것을 포함해서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에도 우리 국민의 직접 피해는 없었습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은 귀국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체류 우리 국민 수는 이제 1만 2천여 명 수준입니다. 대피 의사가 있는 국민들은 정부의 지원하에 또는 개별적으로 대체로 귀국했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생업, 선교활동, 또 다문화 과정, 우리 기업의 현지 주재원 등 여러 사유로 중동 지역에 잔류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특히 이란, 레바논, 이라크 등 고위험 지역에 남아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국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교부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UAE, 사우디, 카타르 등 재외공관이 참석한 회의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는 선박 내 우리 선원 총 179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각 선사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어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인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출국 또는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계속 당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금요일 레바논 일부 지역과 사우디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및 출국 권고를 각각 추가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대피 또는 귀국을 희망하시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중동 사태가 재외국민 보호는 물론 우리 에너지 수급과 물류, 공급망 등 여러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재외국민과 우리 기업 보호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향후 정세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련국과도 소통을 지속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 하나씩 얘기하고 지나가죠. 지금 재외 국민 중에서 귀국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그런 경우 특별히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 있어요, 없어요? 약간 있는데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그러니까 이란에 4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니, 내가 말하는 그 잠재적인 대상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명시적으로 내가 귀국하고 싶다. 나라 국가에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명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프로세스 중인 사람은 있지만은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그런 사람 없게 하십시오. 한 명이라도. 네, 네. 예. 뭐 최선을 다해서 못하는 건 알 수 없는데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예,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중동 전쟁 관련한 경제 분야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경우 지난 금요일 3월 20일 브렌트유가 112불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 101불대로 한 10불 이상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98불이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90불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 유가도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나 그 경유의 현물 시장,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은 그 전쟁이 나기 전 2월 27일에는 각각 80불, 98불. 그리고 저희들이 1차 최고 가격제 설정하기 전에 3월 12일에는 휘발유가 130불, 그다음에 경유가 195불이었다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151불, 223불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가격제의 부담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주가는 등락 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오늘 아침에 좀 오르고 등락 중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전쟁 상황으로 1,500원대까지 갔습니다만 오늘 조금 전에는 제가 1,500원대 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왔습니다. 금리도 또 올랐다가 오늘은 또 약간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결국은 물가가 상승되고 그다음에 국민들 민생의 부담이 증가되고 경기 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동의 의존이 높은 그런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전쟁 추경, 그리고 최고 가격제 조정, 그리고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유류비 경감, 민생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직접 지원, 차등 지원으로서 우리 서민이나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그리고 지방이 촘촘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지정한 최고 가격제를 3월 27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이 일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많이 올라간 걸 막기 위해서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들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유 가격은 상승폭이 높습니다만 최소화해서 서민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이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서 범정부 합동으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공급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부재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석탄, 원전 등 대체 발전도 확대를 하고 또 비축유 방출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급망의 경우에는 좀 이따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기업 지원도 추경을 통해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이외에도 정부가 이미 마련한 20조 3천억 원의 정책금융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추경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스톱 지원 딜리버리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법사위를 통과한 외환시장 안정세법 3종 세트가 이달 말까지는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내 시장에 복귀하기 위한 개인 투자용 그런 계좌라든지 개인 투자용 선물한 매도 상품은 이미 3월 23일 출시를 했습니다. 국회 양해를 얻어서 이런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저희들 국채가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됩니다. 이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국제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채권 발행 물량 조정 등을 통해서 국채 금리, 시장 금리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청해 볼게요. 그 최고 가격제를 이제 우리 결정을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국제 시세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배럴 기준이에요? 네, 배럴당입니다. 어쨌든 평시보다 지금 싱가포르 경유 같은 경우는 2배 반이 올랐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만약에 경유가 기존에 1,600원 했다면은 한 4,000원 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네. 실제 미국이 그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올리기는 어렵고요. 국민들 부담을 생각해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휘발유는 89%니까 거의 2배 올랐다 그 말인데. 네. 이 최고 가격제 결정을 할 때 국제 시세 기준으로 정할 거냐, 네. 아니면 정유사들의 생산 원가 기준으로 정할 거냐. 네. 그래서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면 어쨌든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여튼 국제 시세를 쫓아가면 네. 어쨌든 국민들 부담이 너무 크니까. 네. 물론 재정 부담은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걸 커버하려면 전부 유류세를 깎아주는 걸로 네. 세금으로 다 부담해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네. 이 생산 원가를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유사들은 억울하겠죠. 원래 유가가 변동되면 정유사들은 돈 버는 기회 아닙니까? 원래는. 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어쨌든 생산 원가 기준으로 기업들이 손해를 안 보는 네. 걸로 그렇게 좀 해주면 방향은 좀 그렇게 잡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두 번째로는 이제 전쟁 추경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이런저런 갑론 늘박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 몇 가지는 예를 들면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내서 지원 또 하는 거냐?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뭐 이런 등등의 지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번에 추경은 빚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정치적 안정도 되고 또 이런저런 조치들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예상된 세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하는 거지 빚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빚내서 만약 초과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이럴 때 쓰자고 빚을 내는 건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참아라가 아니고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 되면 재정으로 그걸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빚을 내지 않고 초과세수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왜 국민들한테 또 돈 줄라 그러냐 이런 거 있어요. 그 아주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인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돈 쓰려고 세금 걷는 겁니다. 쓰려고.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닙니다. 세입 세출이 균형을 맞춰라. 들어오는 만큼 잘 써야 돼요. 효율적으로. 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요. 안 쓰는 게 유능한 게 아니라 그건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겁니다. 퍼준다 이런 얘기 혹시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설득 잘 해주시고요. 이거를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지금 유류세를 깎아주는 대폭 깎아주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세금은 일부는 걷어서 국민들에게 직접 다시 재정 지출로 할 거냐, 이거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그 정책 판단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됩니다.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세금 깎는 건 좀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이게 양극화도 좀 완화되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가 아니라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지원하는 걸로. 현금 지원을 하는 걸로. 이 지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이에요. 퍼주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 말입니다. 되돌려 드리는 거죠. 일부를 효율적으로. 그럼 왜 지역화폐로 주냐?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걸로 동네 골목 상권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세 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돕니다. 돈이 안 도는 거는 경제 침체고 돈이 천천히 도는 것도 문제죠. 우리는 돈이 안 돌거나 천천히 돌아서 문제잖아요. 돈을 쓰게 해야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더 많이 써요. 그런데 부자들한테 돈 많이 쌓아놓은 사람한테 100만 원 해봐야 안 쓰죠. 경기가 침체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동정심이 아니고 경제 정책상 필요한 겁니다. 제 말 맞죠? 맞습니다. 전문가님. 어쨌든 그래서 하는 거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것도 매출도 한쪽으로 몰리면 곤란하잖아요. 저축하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은 저축이 오히려 문제니까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니까 일정 기간 내에 그것도 동네에서 지방에서 써야 되는 안 쓰면 사라지는 지역화폐로 주는 게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서 하는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가지고 분명히 또 이번에 편성하고 나면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네 돈이냐, 막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있더라도 혼선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한번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WGBI가 정확하게 뭔 말이에요, 이게?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입니다. 정부 국채 세계 국채 인덱스 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 국채 지수에 세계 국채 지수. 하여튼 이것도 지금 당연히 편입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부국에서 좀 반발이 있었는데 외교부가 잘 해결했어요. 네.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접촉에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가시죠. 네,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높아짐에 따른 에너지 절감 대응 계획에 대해서 기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료에 가장 영향이 큰 게 LNG인데요. 이 LNG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원전의 이용률을 현재 73%대인데요. 이거를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정비 중인 원전 중에 3월 달에 2개 그리고 5월 달에 3개를 추가로 가동해서 원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발전 계절 관리 기제 때문에 석탄 발전의 상한을 제약하고 있는데 이것도 완화해서 미세먼지가 없을 때는 석탄 발전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LNG의 일일 평균 사용량이 6.9만 톤인데요. 대략 한 1.4만 톤 이상 2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